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오늘 제가요, 대치서초 주변에 있는 요 고등학교 영어 내신 중에서 특히 서술형 대비를 위한 강좌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제 간략한 소개를 하자 그러면요, 현재 다원교육외국원에서 한영외고, 그 다음에 용인외대부고 내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이렇게 서술형 관련된 책들이 좀 나와 있고요. 먼저 이 서술형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내신 1등급을 위한 서술형 대비는 단시간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을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서 단시간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 영어 영작 그래도 곧잘하는 편인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시험장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그 지식을 꺼내서 적용하는 거는 이게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영어를 영작하는 능력 자체는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많이 하냐? 그렇죠. 바로 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실수라는 걸 줄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Practice makes perfect. 많은 연습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요 단시간에 되지 않는다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한 우리 학교 유형에 맞춘 다양한 문제들을 갖다가 꾸준하게 계속 연습을 해와야 한다라는 거, 그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겨울방학보다는 여름방학부터 좀 시작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서술형 관련된 이런 정의 부분은 굳이 많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서술형 문제 유형 중에 대표적인 것은 우리말을 제시한 다음에 그 우리말에 해당되는 것을 갖다가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 가지고 영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아주 익숙한 자주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단락 읽기라고 하는 게 추가돼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글을 읽고 글의 주제를 작성하려고 한다.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빈칸을 채우시오. 뭐 이런 문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주제문을 작성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뭐 고난도 문제로 밑줄 추론 문제를 응용한 것도 나오긴 하지만, 주로 우리말을 제시한 다음에 그 우리말을 갖다가 조건에 맞게 영작하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그걸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 비중과 중요성이라는 내용을 보면 당연히 객관식과 비교해서는 주관식은 문항수가 작지요. 그러면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선 배점이 높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요거겠죠. 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문항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1등급이 되지 못하는, 점수를 깎아먹는 이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서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술형 문제 유형과 응용, 요 이제 파트에서 제가 설명해 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좀 있지만, 먼저 요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술형 문제도 다양한 유형으로 현재 진화하고 있다. 요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특정 학교의 기출을 갖다가 이렇게 뽑아서 한 3년치를 뽑아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 예전하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의 시험의 서술형이 유형이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학교 선생님들이 예전에 냈던 문제를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매년 반복해서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들도 다른 학교 이제 시험지도 볼 것이고, 본인 스스로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새로운 유형을 개발한다면 당연히 수업 시간에 언급도 해주겠지만, 그렇게 계속 이런 시험 문제들 현재 진화하고 있다는 거. 그럼 대비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보내고자 하는 아이를 보내고자 하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교 기출 또는 그거와 유사한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주변 학교들 또는 이제 전국 단위로 좋은 문제들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연습을 시키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도 현재 뭐하고 있다? 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서술형 문제 유형과 응용인데, 기본적인 유형은 너무나 단순해요. 우리말을 제시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구나 문장 단위로 영작하는 거. 당연히 조건부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입학 능력과 관련해서 주제, 제목, 요지 이런 거 작성하는 게 있고 특정 정보나 아니면 밑줄 추론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다양한 유형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 뭐냐, 아이가 가는 학교가 이제 선생님이 유난히 재진술, 다시 말하면 원문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재진술 문장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대부분 학교들이 이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원문을 그대로, 왜냐면 암기해가지고 문제 푸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재진술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아주 복잡한 건 아니고요. 이 단어, 즉 동의어를 갖다가 바꿔서 재진술하라, 뭐 재진술한 문장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동의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표현을 갖다가 이제 이 긍정과 부정이라는 측면에서 살짝 바꾸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한번 여기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절 단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한 단어의 동의어를 활용한 건데 한번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I was surprised that, 나는 놀랐다. How pretty she turned out to be. 와, 걔 크면서 정말 이쁜 사람 된 거 보고 나 놀랐다니까,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 학교의 책에서는 pretty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살짝 바꿔놨냐, beautiful. 그래서 I was surprised at how beautiful she turned out to be. 이 단어 하나만 바꿔놨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순서를 바꿔놔가지고 영작하시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뭔가 지문을 암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암기한 걸 갖다가 이제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이 타임 어택, 이 일정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유난히 또 긴장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뭔가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아이들은 이렇게 단어 하나 바꿔놓은 거에서도 이제 좀 실수가 나와서 틀리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응용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거로 부정어를 이렇게 활용한 동의 표현을 갖다가 응용해가지고 재진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I was completely ignored. 나 완전히 무시됐어. 제가 나 쌩깠어. 완전히 무시됐어. 이 말이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뒤에 밑에 보니까 not을 붙여놨죠. I was not taken seriously. 그러니까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앞에 not을 붙여가지고 너 무시당했어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살짝 바꿔놨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거에 대한 동의어를 설명해 주기도 하겠지만 보통 시험이 닥쳤을 때 본문 암기하는 거에 시간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재진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돼요. 재진술. 그래서 제가 보통 이 서술형 관련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정직한 영작을 잘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죠. 정직한 영작. 그런데 여기에 응용된 재진술이 활용된 영작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거 그거 좀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이런 서술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준비한 강좌의 특징은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제 책이 되었던 아니면 남의 책, 이런 보편화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수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대치동이랑 서초동 이 고등학교 기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자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자체 교재를 만들 때 당연히 제가 시중에 출간해 놓은 이 책들을 어느 정도는 방역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체계화된 책 안에 뭘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주변 학교에 있는 그 영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녹아 이제 제가 포함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어떤 필수 구문을 갖다가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이 학교 기출에 주로 나와 있는 중요 필수 구문을 뽑고 거기에 대한 처음에는 정직한 영작을 해야 되겠죠. 본문 암기를 해서 적는 것과 같은 정직한 연습.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진술 연습. 재진술 연습. 사실 재진술 나왔다 그러면 많이 틀립니다. 그 부분에 이제 많은 연습을 해야 어머니도 원하고 아이가 원하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단락 읽기. 그래서 제가 이 교재도 포함시켜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단락을 읽고 주제도 적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한번 잠깐 이렇게 드렸지만 서술형은 기본적으로 정직한 패턴으로 우선 많이 나와요. 그래서 practice makes perfect. 많은 연습을 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재진술이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살짝 붙여놨습니다. with application skills. 그래서 응용 능력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직한 영작과 그 다음에 재진술이 함께 이루어지는 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교실에서 만나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